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및 외환죄의 경우를 빼고는 원래 수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죄가 무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예.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그러면 적법한 공무집행 아닌 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방해한 것은 저희가 공직방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따지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최종 귀결적인 그 어떤 결론이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고 일단 예. 법원에서 특검법 법률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상당히 놀란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 번씩이나 문제 제기했다. 그리고 예. 그 내가 네 번 얘기했던 내용도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뭐 이것저것 다 갖다 얹습니다. 뭐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식이에요. 뭐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 논리에 의한다면. 재판부의 기일 변경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계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2025 고합 119 사건의 판결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심리미진의 위법과 재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제 사실에 나타난 개개 그 사실에 관해서 모두 당부 판단을 해야 한다고 그 재판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6개월 안에 종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거는 처음부터 6개월 선고라는 것이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지금 특검의 요청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기 때문에 하나의 불이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0명 증인 신청한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마지막에 증거 철회를 하면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거는 뭐 명백한 불이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만 보여드렸지만 4번이나 마이크를 잡고 저렇게 항변을 했다는 건데 윤기찬 부회장 여기서 불이타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아주 강하게 항변하는 게 선고 날짜 잡힌 거에 대해서 좀 당혹했다고 봐요. 당혹스럽게 느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윤 전 대통령이나 그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내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게 전제로 그걸 논의되고 네.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에 그렇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련된 거거든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만약에 내란죄가 성립 안 하게 되면 예. 그러면 그 적법한 공무집행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공수처 등이. 왜냐하면 수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수처 등은 당시에 현직 대통령일 때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및 외환죄의 경우를 빼고는 원래 수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란죄가 무죄가 나온다면 그러면 그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예.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그러면 적법한 공무집행 아닌 것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방해한 것은 저희가 공직방으로 처벌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논리적 순서로 따지면 윤 전 대통령 측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최종 귀결적인 그 어떤 결론이고 재판부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고 일단 예. 그에 불구하고 우리 재판부는 그냥 종결하겠다라는 것인데 또 하나는 구속기간 만료와 또 연관돼 있죠. 예. 그래서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 18인가 그렇죠. 예, 그때 이후에 만약에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 어쨌든 이제 풀려나는 예. 물론 신문기일에 아마 다른 재판부에서 잡혀 있기는 할 겁니다. 그 일반 이적죄 관련돼서 잡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에 불구하고 구속집행기간 만료의 문제, 그다음에 전제되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관련돼서 먼저 판단을 받고 나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취지의 주장. 그러니까 예. 주장은 합리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받아들일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지 여러 가지로 뭐 이유가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하나가 직연 재판부, 그러니까 내란 재판을 먼저 선고하면 직연 재판부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과 주기현 판사가 상당히 우호적인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예. 뭐 많은 변호사분들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하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변호인단들을 보면 거의 제가 볼 때 재판장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지도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공개 재판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예를 들면 직연 판사가 그 좀 제어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믿는 게 아니고서야 아니 법원에서 특검법 법률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상당히 놀란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희 4번씩이나 문제 제기했다. 그리고 예. 그 내가 4번 얘기했던 내용도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면 뭐 이것저것 다 갖다 얹습니다. 뭐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식이에요. 뭐 계엄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본인 논리에 의한다면. 예. 근데 이 내용은 저희 체포 방해에 대한 거잖아요. 체포 방해라고 얘기하는 건 형사소송법 200조에 의해서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 계속 본인이 진술을 듣는 내용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법원이 집행을 하는 내용들을 허가해 준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방해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건 저는 계속 재판을 지연하고 소위 직위원 재판부가 2월 달 또는 3월 달쯤에 선고를 내릴 때 뭔가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예. 전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좀 망상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가 맡고 있는 게 내란 재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희 나오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가끔 하시던데 무죄. 그러니까 내란이 아니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과 그다음에 희망과 재판은 다른 거죠. 우리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우리 헌법에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판 결과가 독립된 재판부가 재판 결과를 낼 때까지는 그건 기다려야죠. 다만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나 이런 쪽 분들은 무조건 이건 내란이 성립되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예. 그게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재판부가 이거는 이제 그 국민 여론에 반하는 걸 내렸기 때문에 뭐 다른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겸허히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봐요. 뭐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그랬는데 네. 재판부가 뭐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하겠죠. 근데 미리 여기서 유죄라고 해버리면은 우리 헌법 정신도 무시하는 것일 뿐더러 네. 지금까지 나왔던 기류와 놓고 봤을 때 많은 증거들이 가리키고 증인들이 증인하는 것들이 일정한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준하는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마치 지금 여기에서 직위원 재판부가 뭐 이상한 것을 할 것이다. 약간 그 재판 운영에 있어서 약간 독특한 그런 성향을 보인 건 있지만 그 재판 결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증거 법리에 따라서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맞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무죄가 나올 경우 또 무죄가 많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2심 가서 또 하면 되겠죠. 근데 예. 그걸 가지고 미리 예단할 저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그럼 유기천 변호사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도 무죄 가능성을 언급 뭐 하고 있다 이런 뭐 보도도 있던데 실제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예상은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나 이번 특검이 그 수사 결과 발표할 때 보면 권력 독점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예. 권력 독점을 통해서 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입법기구를 비상입법기구를 만든다. 그 말은 뭐냐면 그렇게 돼야지만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본 건가? 이게 하나 더 부추긴 부분이 없잖아 있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입법기구 대체거든요. 장기간의 권한 행사를 불능케 하는 거. 예. 그러면 특검은 발표할 때 이 비상입법기구를 강조한 걸로 볼 때 그것이 인정돼야지만 그래야지만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인가? 그래야지만 이게 내란죄가 인정되는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특검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정치권에서는 말씀 주신 대로 희망과 예상 이런 게 있지만 예. 법조인들 시각에서 볼 때 이게 내란죄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에 비춰 볼 때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는 냉정하게 예. 갑론을박이 있어요. 갑론을박에 따라서 이게 정치인들이 어느 주장을 했다고 해서 무슨 윤 어게인이냐 이렇게 할 건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말을 하시는 분들도 법조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떠나서 예.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대라고 저희가 굳이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장동혁 대표도 뭐 법조인 출신이기도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는 그런 또 말이 있지만 했는지 안 했는지가 불명확해요. 예. 아직까지. 아니 그런데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요거 탄핵 때도 그렇고 보수 진영에서 안 될 거다 이런 예. 주장 되게 희망회로를 많았거든요. 많이 돌리죠. 예. 정말 희망회로를 많이 돌리고 그들만의 이제 도그마에 빠져서 결국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는 섣불리 사과하고 물러서면 안 된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작동을 하고 또 그때 박근혜 탄핵 때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스카웃이 되죠. 2024년 5월 경부터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있고 그 뒤에 자문을 구하는 황교안 전 총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문을 구하는데
그들이 다 이제 그 기존의 탄핵 때 경험을 거꾸로 이제 해석해서 하는 분들인 거죠. 예. 쉽게 예를 들어 보면 피의자의 방어권도 좋고 무죄 추정 원칙도 다 좋습니다. 서글픈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보면 엊그제 조지호 청장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제 중요한 결정이 났죠. 물론 탄핵했죠. 법원과 예. 헌재는 다르지만 굉장히 그게 만약에 내란이 아니었다 그러면 파면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서글픈 거 장군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스스로 뭐라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받는 사람들께 안타깝다. 사과도 아니에요. 안타깝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것을 나를 다 처벌을 해달라. 이 사람들은 다 용서해달라. 이런 마음이라고 그런다면 왜 화끈하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었다고 한다면 예. 국민들 앞에 그런 모습을 못 보이는가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예.